역량셋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쟁취형 이직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 이직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현 직장 내 이슈를 피해 문제점이 없는 회사를 찾아가는 회피성 이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역량셋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쟁취형 이직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공평하지 않은 처우,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 과도한 업무 등이 문제가 되어 옮겨야 한다면 저는 가급적 옮기지 말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옮긴다고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지지 않고요. 옮긴 회사에서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가 날 더 심하게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에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장 내 이슈들은 한시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대놓고 찍은 상사가 2년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서 날 괴롭히고 있을 확률은 20%가 안 됩니다. 회피하고자 하는 이슈가 2년 미만짜리 한시적 이슈다 라고 생각되면 가급적 버틸 것을 권합니다. 버티면서 이슈가 해결되길 기다리거나 그 와중에 쟁취형 이직을 몰래 준비해서 회심의 복수 펀치를 빵 하고 날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직 카드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써야 하는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쟁취형 이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라면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최적의 이직 시점 3가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운더리 확장형 이직입니다. 이상적인 인재 유형 중 하나로 T자형 인재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 모양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넓게 알면서도 특정 분야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T자형 인재라고 하죠. 이직 중에서는 전문성의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확장시켜서 T자형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직이 있습니다. 회사를 한 번이라도 옮긴 전례가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너무 빈번한 것이 아니라면 쟁취형 이직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의 유형은 크게 조직 경험, 펑션 경험, 인더스트리 경험, 국가 및 지역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직 경험은 관리자로서 얼마나 큰 조직을 리딩해 보았나와 관련된 경험입니다. 리포팅 체계가 상이한 여러 문화를 경험해 보았나? 예산 집행 권한이나 인사권이 있었나? 사업 개발과 외부 네트워킹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었나 등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펑션 경험은 인사, 재무, 기획, 개발, 마케팅 등 밸류체인이나 프로세스상 다르게 표현되는 분야에 대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개발을 하던 사람이 마케팅을 한다든가 기획을 하는 등의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더스트리 경험은 금융을 하던 사람이 제조나 소비재 유통 산업을 하는 등 일적인 산업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 일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도메인 날리지라고 해서 최근 들어 점점 더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역 경험은 글자 그대로 다양한 국가나 지역, 문화, 언어, 가치관에 대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 영역별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유의미한 경험들을 통해 영역의 한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한 활동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본인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렇게 쭉 향하게 될 때 이를 바운더리 확장형 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4가지 경험 유형별로 어떤 경험의 바운더리를 확장하는 것이 내게 우선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직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켓 탑승형 이직입니다. 커리어 관리 최고 능력자는 될성부른 시장을 파악하고 그 언저리에 이렇게 숟가락을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시장은 자리를 만들고 자리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분야나 회사가 급격히 성장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합류할 기회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그전 다니던 회사가 입사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어도 연봉이 지금의 반밖에 안 되어도 그냥 들이밀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원이라고는 남자 엔지니어 몇 명밖에 없고 수익 모델도 변변찮았던 시절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는 잘 나가는 맥킨지 컨설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로켓에 타세요. 커리어는 알아서 성장할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이후 구글 부회장이 되었고 현재는 연봉 400억에 페이스북의 CEO로 있습니다. 셰릴 샌드버그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저는 최근에도 주변에서 이런 로켓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켓은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만이 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회사에서 7년을 근무한 케이스입니다. 한 회사에서 7년이 넘어가면 이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이 꼭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잔류와 이직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직 실행 여부를 의사결정할 적절한 시기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년이라는 기준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의 긴 시간이지만 더 재직한다고 역량이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충분히 긴 시간의 가운데 지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잔류의 경우 조직 로열티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한 조직에 고착화되어 타 조직 이동 시 적응이 쉽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회사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은 이질적인 문화의 회사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적인 커리어 성장 없이 한 회사에 눌러붙어 있었을 경우 본인 관리에 둔감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미혼 남녀처럼 이직의 최적 타임을 놓친 한물간 사람이 실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직이든 잔류든 어느 것이든 결정을 했다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커리어 관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 더 TV의 장프로였고요. 이직이나 경력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